가장 믿었던 건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에게 버림받은 부부는 한겨울 낡은 창고에서 지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왔고 부부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버린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폭수를 시작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허창수입니다. 아내 순자와 함께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해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날들이었지만 아들 명진이 하나뿐이라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명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고민 없이 결정했습니다. 식당도 그동안 모은 돈도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했죠. 명진아, 이제 내가 가장이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몫이야.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서 손주나 돌보며 살게.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로 올라간 첫날, 며느리 수진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느끼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명진이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부모님이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하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안 그래도 집이 좁은데 4명이 살기엔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부 사생활도 없잖아요. 그 대화를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참았습니다. 며칠 후 거실 한쪽에 얇은 가벽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게 저희의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저희는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텼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려 해도 며느리의 시선이 차가웠고 요리를 해주려 해도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당했습니다. 저희는 점점 집 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니,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저희가 이사하려고 합니다. 더 큰 집으로요. 그런데 명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따로 살 곳을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두 달만 고시원이라도 잡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들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예전 식당 단골이었던 김 사장님의 도움으로 그의 창고 한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허 사장님, 미안합니다. 이것밖에 드릴 데가 없어서. 아닙니다. 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무슨 소리세요? 그냥 계세요. 대신 창고 관리 좀 도와주시면 되죠. 냄새나는 창고 한쪽에 얇은 매트리스 하나 깔고 작은 전기장판 하나가 저희의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를 애는 것 같았고, 여름이면
환기도 안 되는 창고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 서로를 바라보며 버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살만해요. 나도, 그래. 이 사람 하나 남아있는 게 정말 큰 복이야.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 창고에서 자비를 하며 하루 5만 원씩 벌었고, 아내는 근처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였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내가 장을 보고 오면서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당신 생일이잖아요. 뭐 챙겨줘서 미안해서 이거라도 샀어요. 로또 한 장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복권 한 장. 순자야, 이런 거에 돈 쓸 필요 없어.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복권을 지갑에 넣고 잊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김 사장님이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계셨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 사장님, 복권 하세요. 아, 제 아내가 하나 사줬는데. 문득 지갑에서 복권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번호부터 맞았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김 사장님, 잠깐만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섯 번째 번호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김 사장님, 이거 1등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진짜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약 170억 원. 저희 인생에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강원도 깊은 산골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펜션을 사서 조용히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김 사장님께는 조용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허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냥 감사의 마음입니다. 김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손님들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며 지냈습니다. 다만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작은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그곳에서 입주민들을 위한 호텔식 뷔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행사 초대장을 여러 곳에 보냈는데 그 중에는 명진이네 아파트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차 보낸 것이었죠. 행사 당일 뷔페홀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명진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IMF 여파로 사업이 망해서 전셋집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명진아. 어머니, 여기서 뭘 하세요?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낸 초대장이야. 네. 무슨, 여긴 우리 거야. 이 건물도, 이 호텔도,
이 뷔페도다. 명진이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명진아, 수진아, 잘 지냈니? 어머님, 혹시 지금 살 곳이 불편하면 우리가 가진 임대 아파트가 몇 개 있어. 한 달에 월세 480만 원인데 생각 있으면 연락해. 그 순간 명진이 부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480만 원이면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호텔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후회되지 않아요? 뭐가? 명진이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한 건 말이에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쎄. 후회보다는 안타까워. 우리가 그 애를 너무 소중히 키웠나 봐.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나 봐. 이제라도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혼자 살기는 외로우니까. 하지만 명진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호텔에서 만난 젊은 직원들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지수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결혼을 앞둔 매니저 준혁이에게는 결혼 자금을 마련해줬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뭘 해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은혜야? 우리가 더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가 외롭지 않거든. 비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선택한 가족이 더 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창고에서 시작된 기적은 결국 저희에게 진짜 가족을 찾아준 셈입니다. 돈보다 더 큰 선물이었죠. 가끔 명진이 생각이 납니다.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부모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서 그렇게 서운한 일을 당하고도 자식 걱정은 여전히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으니까요. 창고에서 바라본 하늘은 좁았지만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하늘은 한없이 넓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